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한 PD가 거대 방송사를 상대로 펼친 6개월의 법정 전쟁과 그 끝에서 얻어낸 기적 같은 역전극의 실체를 다룹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불꽃야구를 연출한 장시원 PD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날, 한국 예능계는 말 그대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JTBC가 제기한 불꽃 야구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전면 기각되며 오히려 창작자의 권리와 진정성이 세상을 뒤흔드는 서막을 알린 것이죠. 이 결정은 단순한 법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조직의 법률적 맹공을 뚫고 한 개인의 의지와 철학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증명한 새로운 창작 전선의 시작이었습니다. 장시원 PD와 그의 팀, 스튜디오 시원은 한때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JTBC 가불꽃야구의 방송 형식과 구성을 최강야구의 복제물이라고 주장하며 민사와 형사를 넘나드는 총공세를 펼쳤을 때 대부분은 그 싸움의 결과를 예측했습니다. 결국 대형 방송사에 맞서 독립 PD가 버틸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장시원 PD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벼랑 끝에서 새로운 다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600페이지에 달하는 전투 데이터를 정리하고 자신이 직접 설계한 프로그램의 철학적 뼈대를 증거로 제출하며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복제가 아닌 새로운 희망을 만들었다고 선언했고 그 한 문장은 단숨에 재판부의 시선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잠시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이야기를 더 멀리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본격적인 전쟁은 이 선언 이후부터였습니다. JTBC는 카메라 구도, 선수 구성, 진행 형식, 심지어 경기 인트로까지 비교하며 복제를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숫자와 도표, 캡처 이미지를 쌓아가며 마치 진실을 수치로 증명할 수 있다는 듯한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장시원 PD는 그 모든 표면적 논리를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건 예능이 아니라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인간의 이야기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꾸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불꽃야구의 본질은 승리가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패배한 뒤에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과정을 담은 드라마적 리얼리티. 이는 승리지상주의를 내세운 최강야구와는 철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이 철학의 차이를 증명하기 위해 그는 촬영 회의록, 아이디어 노트, 출연자 섭외 전략까지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매 회차가 어떻게 다른 감정선을 가지고 전개되었는지 그 감동의 흐름을 직접 콘티로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적 반박이 아니라 창작의 진심을 증명하는 행위였습니다. 법원은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법정 속에서도 진심은 온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온도는 점점 재판부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JTBC 측이 외형적 유사성에 집착할수록 장시원 PD의 내면적 진정성은 더 빛났습니다. 이 첫 장면, 서울중앙지법의 조용한 복도에 장시원 PD가 모습을 드러내던 그날,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아무 말 없이 단 한 문장만을 남겼습니다. 우린 진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짧은 말이 모든 논리와 수치를 압도했습니다. 그날 이후 불꽃야구는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싸움은 프로그램의 존폐를 넘어 한국 콘텐츠 산업의 창작자의 의지를 어디까지 존중할 수 있는가를 묻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시원 PD는 그 질문에 가장 명확한 답을 내리기 위해 침묵 대신 기록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기록은 곧 무기가 되었고 그 무기는 법정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600페이지의 문서, 27장에 불과한 JTBC의 자료와 맞섰고 결국 양적인 차이를 넘어 질적인 진정성으로 판결의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법정 안에서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창작이란 숫자로 정의되지 않는 것임을. 그리고 어떤 형식적 유사성도의도의 순도를 넘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장시원 P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진심이면 어떤 공격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말은 곧 한국 예능계 전체를 관통하는 선언이 되었습니다. 한때 JTBC가 장악하던 법적 전선은 무너졌고
대신 불꽃야구가 던진 창작의 존엄성이라는 메시지가 대중의 가슴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법정의 한복판으로 향합니다. JTBC의 논리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단 10초의 발언이 어떻게 역전의 서막이 되었는지, 그 모든 전말을 이 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첫 공판이 열리던 날, 재판정의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JTBC 측 변호인단은 서류 더미를 앞에 쌓아두고 불꽃야구의 화면 구성과 대본 흐름을 조목조목 비교하며 이건 명백한 포맷 복제입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카메라 앵글, 자막의 배치, 심지어 경기 시작 전 오프닝 컷까지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그들의 표정엔 승리에 대한 확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시원 PD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반박자료 한 묶음을 천천히 재판장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묶음의 두께는 600페이지, JTBC의 27쪽짜리 증거자료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놀란 듯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 안에는 기획 초기 회의록, 출연자 섭외 과정, 경기규칙 개발 기록, 그리고 매회차 콘티 스케치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문서에는 날짜와 서명이 남아 있었고, 프로그램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한 PD가 자신의 삶을 걸고 쓴 창작의 연대기였습니다. JTBC 측은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형식은 같습니다. 리얼리티 야구 예능이라는 장르 자체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장르의 한계 속에서 유사성을 법적 근거로 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시원 PD는 한 장의 그림을 꺼내들었습니다. 불꽃야구 첫 회의 콘티 스케치였습니다. 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승리보다 과정, 경쟁보다 회복. 그 한 줄의 문장이 이 재판의 중심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장시원 PD의 진심은 변호사의 논리보다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말했다. 저는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싶었습니다. 이건 최강이 아니라 불꽃입니다. 불타오르지만 사라지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이 발언에 재판정이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재판의 초점은 단순한 형식의 유사성에서 이도의 독창성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팀 또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스튜디오 C1의 스태프들은 매일 새벽까지 법정 제출용 문서를 정리했습니다. 제작 일지, 편집 기록, 출연자 회의 메모까지 모두 증거로 묶였습니다. 그들은 법정 밖에서도 싸우고 있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불꽃야구 채널은 JTBC 측의 요청으로 22편의 영상이 비공개 처리되고 구독자는 32만 명에서 21만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장시원 PD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다. 우린 프로그램을 지키는 게 아니라 신뢰를 지키는 겁니다. 그는 기자들에게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법정 출석 전 팀원들에게 커피를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기록합시다. 기록이 언젠가 증거가 될 겁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전술이었습니다. JTBC가 법의 조항을 들이밀 때 그는 데이터로 대응했습니다. 그가 쌓은 기록은 감정이 아닌 사실이었고 그 사실은 결국 진심의 논리를 증명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JTBC의 논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들은 불꽃야구가 선수단 구성, 경기장 구성, 자막 색상까지 흡사하다고 주장했지만 장시원 PD는 매 회차마다 다른 스토리 흐름과 주제의식을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JTBC는 더 이상 형식이 같다고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차이는 철학의 차이, 인간에 대한 시선의 차이로 드러났기 결정적인 때문입니다.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7월 중순, JTBC 내부 출신 제작자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는 JTBC 측의 핵심 제작진이었지만 증언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꽃야구는 확실히 다릅니다. 우린 경쟁을 다루지만 그들은 회복을 다룹니다. 이 한마디는 법정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JTBC 측 변호인은 잠시 말을 잃었고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조차 숨을 죽였습니다. 그 증언은 단순한 내부 폭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창작의 본질을 향한 고백이었습니다. JTBC의 논리가 숫자와 형식에 갇혀 있었다면 이 증언은
인간의 감정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무기로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불꽃야구의 진심은 법정 안에서 공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저녁 장시원 PD는 팀원들과 함께 조용히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벽에 걸린 프로그램 포스터를 바라보았습니다. 포스터 아래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 그 문장을 본 그는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불꽃이 붙었습니다. 이 부의 싸움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JTBC의 형식 논리는 무너지고 이제 법정의 관심은 창작의 진정성이라는 새로운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재판, 단 10초의 발언이 이 싸움을 완전히 끝내버리게 됩니다. 그 역전의 한순간을 3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공판이 열린 아침. 서울중앙지법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JTBC 측은 이번이 마지막 반전의 기회라 생각하며 이전보다 더 많은 변호인단과 자료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형식적 유사성은 명백하다라는 논리를 밀어붙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시선은 이미 장시원 PD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가 보여준 진심의 기록이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창작자의 영혼이었기 때문입니다. JTBC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도 산업입니다. 산업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복제를 용인한다면 창작의 질서는 무너질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마지막 문장이 끝나자마자 장시원 PD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단 한 장의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법정의 공기가 잠시 멎었습니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 10초. 그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제가 만든 건 복제가 아닙니다. 새 희망이었습니다. 그 짧고 단호한 문장은 법정을 완전히 멈춰 세웠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재판장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JTBC 측 변호인들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10초가 이 전쟁의 모든 시간을 대신했습니다. 수백 장의 서류보다, 수천 줄의 논리보다 그 한 문장이 더 무거웠습니다. 재판부는 그 순간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걸 모두가 느꼈습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선언이었습니다. 예능은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다. 그는 그 말을 하지 않았지만 법정의 모든 이들은 그 뜻을 이해했습니다. JTBC가 내세운 수치는 논리가 되었지만 장시원 PD의 10초는 진심이 되었습니다. 재판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증인석에 다시 선 JTBC 내부 증인은 형식은 같을 수 있어도 철학은 다릅니다. 라고 반복했습니다. 그의 눈빛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마지막으로 양측에 물었습니다. 창작의 본질이 형식입니까? 아니면 철학입니까? 그 질문에 JTBC 변호인단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장시원 PD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철학입니다. 판결은 일주일 뒤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JTBC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단어 하나가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재판정 안에서는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자들은 즉시 현장을 보도했고 방송국 관계자들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충격에 빠졌습니다. 불꽃야구가 결국 이겼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한국 콘텐츠 산업의 균형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판결문은 길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문장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의 형식적 유사성보다 표현의 독창성이 보호되어야 한다. 이는 법이 처음으로 창작자의 철학을 인정한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한 문장은 JTBC뿐 아니라 모든 방송사와 창작자들에게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장시원 PD는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에게 짧게 인사했습니다. 우린 진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불꽃야구는 단순한 예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신념의 상징, 그리고 창작자들이 지켜야 할 하나의 깃발이 되었습니다. 판결 직후 JTBC 내부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한 익명의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졌지만 배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닿는 게 방송이라는 걸. 그 고백은 패자의 말이 아니라
한 시대의 반성이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승리는 단지 서류상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감정의 승리였습니다. JTBC는 결국 항소하지 않았고 장시원 PD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팀원들에게 말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그날 밤 스튜디오 시원의 사무실 불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팀원들은 맥주 한 캔씩을 들고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누구도 승리를 외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진심이 이겼다는 걸. 그 후 며칠 동안 불꽃야구는 모든 포털 검색어 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시청자들은 환호했고 팬들은 댓글로 축하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법보다 강한 건 진심이다. 그 한 문장이 수천 개의 댓글로 반복되었습니다. 이제 싸움의 무대는 법정에서 세상으로 옮겨갑니다. 불꽃야구는 그들의 진심을 증명하기 위해 다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JTBC가 막으려 했던 방송은 이제 더 큰 폭발력을 얻었고 시청자들은 그들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부에서는 이 법정 승리가 어떻게 경제적 반격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청자들이 전략적 동맹군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직후 불꽃야구팀의 사무실은 마치 전쟁이 끝난 전우들의 진지 같았습니다. 6개월간 이어진 법정 공방의 무게가 한순간에 내려앉았지만 이들은 그 여운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장시원 PD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긴 건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 시장이 답할 차례입니다. 그의 말처럼 진짜 반격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문이 언론에 보도된 지 불과 하루 만에 불꽃야구 관련 검색량은 평소 대비 447배 폭증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 급격한 반응을 한 콘텐츠로 인식했고 채널 노출량은 단숨에 수십 배로 늘어났습니다. 24시간 만에 구독자는 8만 명이 늘어났고 정지되었던 영상들이 복구되자마자 조회수는 5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 폭발적인 반응은 단순한 호기심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법정 싸움 내내 침묵했던 시청자들이 드디어 목소리를 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검색으로, 댓글로, 공유로 진심의 승리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유튜브의 댓글창엔 이런 문구가 쏟아졌습니다. 진심은 절대 지지 않는다. 법보다 강한 건 결국 시청자다. 이 문장들은 불꽃야구가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하나의 운동이 되었음을 상징했습니다. JTBC가 법정에서 무너진 순간 시장에서도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잃은 것은 단순한 소송의 패배가 아니라 대중의 신뢰였습니다. 반대로 불꽃야구는 신뢰를 자산으로 바꿔냈습니다. 국내 최대 스포츠 브랜드가 판결 다음 날 단독 후원 제안을 보냈습니다. 그 금액은 2억 2천만 원. JTBC의 최강야구 시즌2가 받은 광고비의 2배였습니다. 한때 광고주들이 계약을 취소하던 그 프로그램이 이제는 기업들이 먼저 줄을 서는 컨텐츠가 된 것입니다. 광고주들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그들이 산 것은 시청률이 아니라 진정성 프리미엄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위기에서 다시 일어섰다. 그 정신은 우리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와 같다. 이런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소비자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이야기를 원했고 불꽃야구는 그 감정을 팔지 않고 공감으로 나누었습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팬들이 자발적으로 모금 캠페인을 시작한 것입니다. 불꽃을 지켜내자라는 이름의 후원 모금은 단 3일 만에 1억 2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참여의 상징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이 직접 프로그램의 생명을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법정의 증인 대신 대중의 법정에서 이 자금은 곧바로 제작비로 투입되었습니다. 장시원 PD는 그 돈으로 더 좋은 장비를 구입하고 법적 제약으로 중단되었던 스태프 계약을 다시 이어갔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돈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시청자들이 우리의 팀원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 말은 다시 한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콘텐츠 산업에서 신뢰 자본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불꽃야구는 단순한 예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의 생태계였습니다. 법정에서 얻은 승리, 시청자의 신뢰, 브랜드의 투자, 이 세 가지가 합쳐져 완전히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진심이 수익이 된다. 누군가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곧 미디어 산업 전체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반면 JTBC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익명의 관계자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졌지만 그들의 열정을 존경합니다. 이번 일로 방송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이 발언은 JTBC가 공식 입장을 내놓기 전 유출되었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그 말을 통해 진짜 교훈을 느꼈습니다. 진심은 패배자조차 변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불꽃야구의 복귀는 곧바로 시청률로 이어졌습니다. 복구 첫 주 영상의 평균 조회수는 100만을 돌파했고 그중 일부는 업로드 하루 만에 50만을 넘어섰습니다. 유튜브 AI는 이런 급상승 패턴을 트렌드로 인식하며 노출 알고리즘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꽃야구는 2주 만에 국내 스포츠 콘텐츠 분야 1위를 차지했습니다. 광고주들은 환호했고 팬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댓글 중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다. 그 문장은 마치 장시원 PD의 10초 발언을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새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새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불꽃야구의 복귀는 곧 새로운 시장 구조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창작자 중심의 콘텐츠, 시청자 주도의 후원, 그리고 브랜드가 공감에 투자하는 새로운 생태계. 모든 것이 이 한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JTBC의 패배는 한국 예능산업의 재편을 의미했고 장시원 PD의 승리는 창작자들이 다시 펜을 들게 만든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시원 PD는 들뜬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닙니다. 진심은 늘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전쟁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에게 법정은 끝났지만